현재 시간 오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가 더 커지면서 현재 2%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00을 향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슈 추적. 오늘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이번 주에 좀 확인할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 하루 빼고는 2주 동안 상승한 날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쵸.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강한 매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 있습니까? 네,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진정되면서 꾸준하게 잘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도 오로지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91%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또한 지금 현재 3.3%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또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테마별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WHO의 그 원숭이 두창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관련주들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장주로는 미코바이오가 지금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파미셀이나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코로나 마스크 착용 권고로 인해서 오늘 관련된 마스크주들 또한 지금 현재 모나리자, 웰크론 등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쨌든 또 가불론박이 많았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워런 버핏 회사에서 이제 그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에서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굵직굵직하게 올라주며 지수를 캐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봐야 될 거 오늘 화장품 그리고 다음 주 반등 지속이 될까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뉴스가 국내 화장품주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버핏 형님이 울타뷰티의 주식 69만여 주를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3개 울타뷰티야? 도대체 울타뷰티가 뭔데 화장품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국내 올리브영과 유사한 뷰티 판매와 유통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전역 내에서 한 약 1,4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K-뷰티의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색조보다는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채널의 비중을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높은 비중은 역시나 아마존입니다. 59%의 비중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월마트라던가 타겟 52%, 그 다음이 드럭스토어, 그 다음이 전문 매장으로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포라와 울타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1위까지는 아니지만 이 울타에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보고 직접 고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에 투자한다? 국내에서 화장품주가 잘 가는 것과 유사할까 보면요. 주가는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울타뷰티의 주가 흐름은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인데 국내 시장 안에서 뭐 마녀공장이라던가 실리콘트 화장품주들의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다르게 울타뷰티의 주가는 지금 연중 최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 다행히 전일 이 소식이 들려오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고개를 들었지만 최근 워런 버핏이 언급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하향하고 있는 울타뷰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시장에 과연 이 울타뷰티 주가가 연동이 될 수 있을까? 이사님. 네. 울타뷰티 주가는 국내 화장품주와 정반대 흐름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워런 버핏이 이 울타뷰티를 산다고 국내 화장품주가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내수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로 미국 안에서는 분류가 되는 화장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쟁사 세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울타 자체가 조금 경쟁력이 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가진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 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고, 울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것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개하고 있는 게 이제 각 회사의 좀 특징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의 현재 매매 일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발표가 나온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주가 흐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워런 버핏도 지금 현재 물려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울타가 그 54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 시간의 시장에서 올라와서 이제 365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또한 현재 물려 있는 게 이제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그 세포라 같은 경우에도 세포라 코리아가 올리브 영에게 완전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철수를 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중국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 판로를 넓혀가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과 다르게 울타뷰티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채널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주가가 52주 신저가 영역에 있었다. 국내 화장품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금 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매수한 시기를 보면은 뭐 AI 거품론이라던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빠르게 이 비중을 바꾸거나 포트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흔히 이야기하는 애플을 매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애플을 많이 매도했었어도요. 여전히 그 개별 종목 안에서는 애플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호흡이 훨씬 더 길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울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최근에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울타 뷰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플루언서 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에서 이제 1020 세대 같은 경우에 틱톡을 주로 이용을 하죠. 근데 틱톡 같은 경우에도 자사 이제 그 브랜드 채널 같은 경우는 100만 이제 팔로워를 현재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가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SNS를 중점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리하게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트렌드는 큰 변화가 없구나. 여전히 SNS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포인트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버핏 형님이 샀다 해서 국내에서 화장품주, 뭐 마녀공장이라던가 또 토니모리 같은 업체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거든요. 그 종목들이 찐 수혜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수혜는 당연히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뉴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버크셔가 샀다고 해서 굳이 개인 투자자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버크셔의 부회장 이름이 그 찰리 먼거죠. 찰리 먼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요. 포스코 홀딩스 9년 전에 투자했다가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 녹록지 않죠.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또한 손절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낙수 효과를 국내 주식이 그대로 입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해서는 내 예수금이 묶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한국 시장도 항상 반영을 하죠. 근데 그 시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미국 시장 안에서도 어쨌든지 방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연관성 높은 종목들이 여전히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국 주식도 이미 실적에도 다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을 때 미국 시장에 내가 타겟팅을 해서 꽂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은 실리콘2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VT가 대장주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도 이미 웬만한 종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버크셔를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그대로 따라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수혜는 있겠지만 단순히 뉴스상의 수혜일 것이다라고 네. 판단해 주셨어요. 제 오른쪽에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울타뷰티에 입점한 국내 대표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마녀공장이 있고요. 코스알엑스, 아모레퍼시픽의 하위 브랜드죠. 토니모리, 그리고 LG생활건강의 하위 브랜드 빌리프, 클리오 등이 있습니다. 앞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1등은 아마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지 않고 아마존과 연관 있는 실리콘투를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올랐던 마녀공장 지금 음봉 전환하면서 시가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 줄이고 혹은 오늘의 그 수익은 내고 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다시 재공략도 가능한지 투자 의견으로 주시죠. 네, 시초가를 유지 못했다라면은 당연히 수익 실현의 기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연히 뉴스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섹터의 대장주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테마까지 일일이 다 매매하실 분들은 원래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신 분들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4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일 때도 손가락이 안 나갔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포인트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수단에서는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괜히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가를 지켜내지 못했던 마녀공장이라면 더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을 해야만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울타뷰티와 관련된 수혜주는 뉴스로만 접근해 보세요. 오히려 화장품 내에서의 찐 기대주는 실리콘투, VT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전망이라고 해야겠죠?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2.9% 상승, 예상했던 것보다도 소폭 하회했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하회한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 이 추세라면은 2025년도 내에 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2%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재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했고요. 소매 판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반등 요인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양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경기 침체 신호는 없었고 그냥 완만한 둔화만 보였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다행히 경제 지표가 무난하게 그쵸. 나왔어요. 물가를 너무 해치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불거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지표들? 네, 일단은 지표 자체는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하게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딱히 8월 말까지는 돌발성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동 시장에서의 전쟁 이슈 빼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이제 그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지수단에서는요. 한국 주식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저는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PPI 같은 경우에는 도매 물가 지수로도 우리가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시장에는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 발표를 봤더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뜯어본다라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6%, 가전제품이 1.6%, 그다음에 식음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도 물가가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이제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목재 가격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시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여전히 그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목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80%나 폭락한 가격대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올해 연말까지도 미국 시장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의 자산이 다 증식 수단으로서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쏠림이 강하죠.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쏠려 있듯이 이러한 그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지표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는 와중에 지금 코스피가 2% 상승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오전장은 테마주들이 강했고 또 화장품주들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짚어본 것처럼 화장품은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 전환한 반면에 대표적인 수출주, 뭐 반도체, 자동차, 전력주들은 오히려 시가 대비 올라주면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사님, 다시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기를 접어든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매수한다, 그와 함께 나타난 이 수출주들의 강세 다시 한번 믿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믿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 당연히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떨어지는 구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받아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8월 달 초에 그 급락 장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 어제 오늘 이제 소통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그 수익 실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하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도 어쨌든지 돌발 이슈만 없다라면은 여전히 그 성장을 하면서 실적도 잘 받쳐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눌리는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하반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나 변압기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여전히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대차를 오늘 같은 경우에 272억 원 수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8억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리콘2는 185억 원.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그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1개월간 누적 수매수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68억 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규로 무언가 새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이제 상반기 때 유력했던 종목들, 섹터들 안에서도 대장주만 골라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효자 수출주들 다시 믿어볼 만하다 하지만 오늘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가 또 봐야 될 경제 일정이라던가 주요 이벤트가 있는지 다음 주 시장도 좀 전망을 해보면요. 이번 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라고 평가하거든요. 거의 네. 5점 만점에 4.5점 정도? 네네. 다음 주는 어떨까요? 네,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그래도 무난한 이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공격적으로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실현할지 또는 조금 더 끌고 가볼지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엔비디아의 8월 28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급락 시기 때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4조 5천억 원 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판단을 내리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효성중공업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호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요. 두 번째로는 HS, 효성 등 그 분할 등 예를 들어서 승계 작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이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근데 주가가 최근에 관련주들이 좀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승계 작업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효선중공업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그리고 HS 효성의 분할 등 승계 작업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면서 관심주로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 같이 무난하게 시장이 상승해 줬으면 좋겠네요. 봐야 될 것들 정해드렸고요. 저희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